자,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2022 타경 6018 하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한 거제 유림 아시아드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이 51평 정도 되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감리가는 6억 7,500만 원인데 감리가 대비해서 41%까지 가격이 떨어진, 그래서 4번이나 유찰이 되었다가 지난 1월 9일 날 이제 3억 2,880만 원에 낙찰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집은 25층 건물 중에 3층 건물이고요. 2001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 신축된 지는 2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집에는 건 씨와 김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전입일자가 같네요. 2008년 2월 18일로서 전입일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김 씨는 건 구목의 자녀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 건 씨는 채무자의 모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2008년 2월 18일 날 하셨는데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이거든요. 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2020년 11월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2022년 9월 달에 도장을 받아서 이 근저당보다 더 늦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 씨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임차인이 되고 3억 2,800이 낙찰이 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모두 다 받아서 건 씨가 배당을 받는 돈은 거의 없어 보이고,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배당금을 못 받았으니 낙찰자가 건 씨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 씨는 채무자의 어머니거든요. 자, 그러면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부동산 거래, 전세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세를 놓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좋은 옷도 안 사줬으니 우리 집에 공짜로 살지 말고 보증금 주고 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정이 되죠. 뭐 물론 사회의 비난은 좀 받겠지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를 줬다, 전세를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겁니다.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서류다라는 건데요. 하루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니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단다. 그래서 은행원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라. 나는 세입자가 아니다. 세입자가 아니니까 그냥 집주인의 친척이라서, 친구라서 공짜로 이 집에 살고 있다, 무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항의서를 좀 써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찜찜하죠. 자기는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맞는데 세입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좀 찜찜하긴 한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집주인이 부탁을 하는데 들어줄 수밖에요. 그래서 난 임차인이 아니다, 그냥 공짜로 이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서를 써줬는데, 아니 세상에,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경매 사건에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위반되기 때문이죠. 신의칙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뢰를 제공한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바꾸지 마라라는 거죠. 아니, 네가 세입자가 아니라고 해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세입자 맞다라고 한다면 이 때문에, 이 세입자 때문에 낙찰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은행은 채권해수를 못하지 않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억울하긴 하지만 세입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세입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작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입자의 가족이 작성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세입자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오늘은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